1997년 대한민국이 한순간에 무너졌던 그 시절, 외환위기, IMF 구제금융, 그리고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린 수많은 사람들, 그 속에서 태풍처럼 몰아쳤던 한 청춘의 생존기 드라마 태풍상사. 이 작품은 단순한 복고물이 아닙니다. 그 시절의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IMF 세대의 정신을 오늘날 다시 꺼내들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드라마, 영화의 갈피를 잡아주는 오늘필입니다. 오늘은 TVN 새 토요일 드라마 태풍상사를 통해 왜 이 작품이 90년대 향수곡을 넘어서 세대를 잇는 생존 서사로 평가받는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태풍상사가 다루는 건 경제위기라는 거대한 배경이지만 그 중심엔 오직 한 사람, 초짜사장 강태풍이 있었습니다. 직원도 돈도 심지어 팔 물건조차도 없는 회사. 그럼에도 그는 태풍상사를 지켜내겠다고 버팁니다. 이 한 문장이 이 드라마의 핵심이에요. 돈이 아니라 사람을 지켜내는 이야기. 이게 바로 1997년 그리고 지금 한국 사회를 잇는 감정의 뼈대입니다. 많은 드라마들이 IMF를 그저 배경으로 사용하지만 태풍상사는 그 시대의 경제 시스템을 스토리 엔진으로 삼았습니다. 제작진은 실제 무역회사 출신 직장인을 인터뷰하고 1990년대 상사들이 쓰던 텔렉스, 즉 전신타자기를 직접 복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그 시대의 생존 방식을 복원하는 행위예요. 왜냐하면 IMF 위기의 본질은 환율과 신용, 시스템의 붕괴였으니까요. 즉 이 드라마는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한 국가의 신용이 무너졌을 때 생겨나는 생존적 비극을 다루는 작품입니다. 한 사람의 몰락, 한 시대의 붕괴라는 구조. 그게 바로 태풍상사의 무게감이에요. 감독 이나정은 이 드라마의 정체성은 진정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곧 IMF를 단순히 복고적 감성으로 소비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실제로 예고편 속에는 소품 하나, 표정 하나까지 1997년의 공기를 그대로 담으려는 의도가 뚜렷하게 드러나죠. 예컨대 강태풍이 들고 다니는 낡은 계약 서류, 전화 한 통에 뒤집히는 환율 그래프, 그리고 우리의 안목을 보여주겠다며 끝까지 버티는 상사맨들의 모습까지 모든 장면이 그때 그 사람들의 기록이자 헌사로 느껴집니다. 이 질문이 바로 핵심이에요. 제작진은 왜 지금 1997년의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그 이유는 현재 우리가 또 다른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청년 실업률, 끝없는 집값의 상승, 그리고 세대 간의 부의 격차. 이건 형태만 다를 뿐 다시 반복되는 현대판 IMF예요. 그래서 태풍상사의 주제는 단순히 그 시절의 청춘이 아닙니다.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버티는 회복 탄력성. 이건 지금의 시청자들에게도 통하는 메시지이자 이 드라마가 세대를 초월해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드라마 초반 강태풍은 그야말로 압구정 날라리 그 자체였습니다. 명품 셔츠, 브릿지 헤어, 그리고 허세 가득한 말투. 그는 부모 세대가 쌓은 부를 아무 대가 없이 누리던 청춘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IMF라는 이름의 폭풍이 몰아닥치자 그의 세계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아버지가 26년간 지켜온 회사 태풍상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면서 그는 하루아침에 사장으로,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로 던져집니다. 이 급격한 몰락은 단순한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특권의 종말이에요. 그 시대의 청춘이 더 이상 부모 세대의 그림자에 숨어 있을 수 없게 된 순간 진짜 생존이 시작됩니다. 강태풍의 성장 서사는 3단계로 그려집니다. 1단계는 특권과 몰락, 2단계는 무지와 굴욕, 3단계는 집념과 리더십. 특히 2단계, 즉 무지와 굴욕의 이 구간은 이 드라마가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태풍은 회사 전화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팩스를 전화기처럼 들었다 직원에게 혼쭐이 나기도 합니다. 영업과장 고마진에게 정말 나중에 어느 회사가 들어가는지 정말 거기 끔찍하다! 끔찍하다는 말을 듣고 총무차장 차선택에게는 등짝 스매싱까지 맞죠. 이의 굴욕은 보던 사람조차도 민망할 정도이지만 이 장면들이 사실상 리더십의 씨앗을 심는 과정이에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배우려는 태도로 바뀌는 그 순간 비로소 진짜 성장의 문이 열리기 때문이죠. 태풍이 성장의 첫 단추를 끼우는 장면은 그가 격리 오미선에게 진심 어린 한마디를 건네는 순간입니다. 일 좀 배우고 싶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동안 허세로만 살아왔던 태풍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장면이죠. 이 대사는 IMF 시대의 무너진 자존심을 상징하고 있어요. 나 혼자 버틸 수 없다는 고백이 곧 공동체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강태풍은 단순한 상속자가 아니라 함께 버티는 리더로서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이 드라마의 또 다른 축은 바로 오미선입니다. 그녀는 태풍 상사의 이성이자 냉철한 두뇌예요. 환율 변동을 암기하고 있을 정도로 철저한 업무 전문가. 그러면서도 꾸밈 없고 진솔한 성격으로 신뢰를 얻습니다. 그녀의 매력은 완벽함이 아니라 정제되지 않은 솔직함이에요. 즉 포장되지 않은 진정성. 오미선은 드라마 속에서 IMF 시대의 새로운 여성상으로 그려집니다. 남성 중심의 상사 문화 가운데서 능력으로 인정받고 리더십의 균형을 이뤄가는 인물. 그녀의 존재는 태풍 상사가 단순한 남자 성장기가 아니라 세대 전체의 가치 전환을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걸 증명합니다. 강태풍은 본능과 진념으로 움직이는 행동파라면 오미선은 냉철한 개성과 분석으로 위기를 다루는 논리파입니다. 이 두 캐릭터의 조합은 드라마가 가진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위기를 직감적으로 뚫으려고 하는 태풍의 무모함은 종종 위험하지만 그 위험을 오미선이 현실적인 계산으로 완화시킵니다. 반대로 오미선의 완벽주의가 회사를 정체시키면 태풍의 결단이 새로운 돌팔구를 엽니다. 즉, 이 둘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며 진정한 원팀을 완성하는 구조죠. 이 관계에서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IMF 시대가 요구했던 이상적인 생존 리더십, 즉 이성적 판단 플러스 행동력, 이 결합의 상징입니다. 이 드라마가 던져지는 메시지는 정확합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불굴의 진념과 냉철한 논리가 만나야 완성된다는 것. 강태풍의 행동력은 포기하지 않는 힘, 오미선의 논리력은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를 대표합니다. 결국 태풍 상사가 살아남는 건 운도 자본도 아닌 이 둘의 시너지입니다. 1997년이 남긴 교훈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위기를 넘기는 힘은 거대한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균형이 비롯됐다는 것. 태풍 상사의 진짜 매력은 주인공이 아닌 조연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1997년을 살아낸 평범한 직장인들의 축소판이죠. 태풍 상사의 서사구절을 자세히 보면 외부의 IMF보다 더 무서운 건 내부의 불신입니다. 경제 위기보다 더 치명적인 건 사람들 사이의 냉소와 단절이죠. 태풍이 진짜 리더로 완성되는 과정은 이 내부 갈등을 봉합하는 과정입니다. 고마진의 불신을 설득하고 차선택의 질서와 타협하며 오미선의 논리와 자신의 행동력을 하나로 묶는 일. 이게 바로 태풍 상사 원팀의 완성 과정이에요. 결국 이 드라마가 말하는 성장은 한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IMF 이후 세대가 반드시 배워야 했던 리더십의 본질이죠. 그렇다면 태풍 상사의 클라이맥스는 어떤 모습일까요?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내부 배신의 폭로입니다. 경영부 이사 구명관이 회사의 재정 정보를 외부에 넘기거나 헐값 매각을 시도하는 장면이 주요 갈등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위기에서 강태풍은 오미선에게 배운 냉철한 분석력으로 계약과 회계의 구조를 이해하고 스스로 회사를 지켜내죠. 그의 마지막 승리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회사와 사람을 지켜내는 선택입니다. 이 순간 초짜 사장은 진짜 리더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순간 곧 IMF 세대의 재탄생을 상징하는 장면이 되죠. 강태풍과 오미선의 관계는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라 존중을 기반으로 합니다. 서로를 가르치고 배우며 성장하는 동반자. 이건 90년대식 로맨스가 아니라 2020년대형 파트너십 서사예요. 예상되는 마지막 장면은 이렇습니다. 초반에 팩스도 못 다루던 강태풍이 이젠 오미선의 도움 없이 복잡한 국제거래를 처리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오미선은 조용히 미소를 짓죠. 그 미소 안에 당신이 해냈다는 존중과 우리가 버텼다는 안도의 감정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말보다 신뢰가 먼저였던 세대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드라마가 전하고자 하는 건 결국 IMF 교훈을 현재의 청춘에게 되돌려주는 일입니다. 이 드라마는 IMF를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역사 드라마입니다. 그 안에서 청춘은 무너지지만 동시에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존기가 곧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확장됩니다. 여러분은 IMF 시대의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는 위기 속에서 누가 당신의 태풍 상사 팀원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태풍 상사 예고편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10월 11일 저녁 9시 10분 TVN에서 많은 기대를 안고 송출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라면서 다음 주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